일단은 뭐 여러분들 물어봐도 지금의 쏠림에 대해서 굉장히들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시장 전문가라고 뭐 1, 20년 이상 하신 분들 대부분 그 정도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시총은 물론이고 영업이익까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이런 상황인데 주가도 마찬가지죠. 일단 요 강세의 배경 실적만 얘기하기는 조금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뭐 공급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격 한번 보는데 그래서 2022년, 23년에 우리가 설비 투자 안 했거든요. 그때 네. 삼성전자 돈이 없어서 계열사한테 돈 빌려서 투자한다고 그랬을 정도로 2년 반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또 기술 측면에서는 HBM이 새로운 스타로 등장을 하는데 HBM을 하려고 하면 이게 웨이퍼를 많이 먹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용 디램에 들어가는 웨이퍼들의 이제 공급이 한 30-40% 줄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수요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소위 말하는 밈투자죠 뭐. 예. 그 미국의 그 빅테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투자한 것. 두 가지가 사실은 견인했다고 봐야 되고 네. 거기에 플러스에서 하나 더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왜요? 대통령이 그 대중국 그 AI 칩의 금수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중국이 이제 엔비디아 칩을 못 쓰면서 이제 자기네 자체 칩을 쓰면서 우리 이제 디램이나 이런 것들을 3배 이상 더 써야만이 이제 성능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1단계 상승은 뭐 이제 공급 부족, 2단계는 빅테크들의 이제 수요 증가. 수요 증가.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국에 보이지 않는 이게 국산화 노력 때문에 DDR5 이 구조가 폭증해버린 것이 지금 우리가 대박낸 진짜 이유입니다. DDR5가 흔히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그 가장 첨단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딥시크가 그 버전 4를 내면서 거기에 DDR5를 써가지고 HBM 대신에 만들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DDR5가 무지막지하게 그러게 들어간 들어가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도 2분기 들어서도 DDR 가격이 오늘 뛰고 있는. 폭등한 뭐 60%씩 올라간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하신 김에 이 결국 레거시 D램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게 일단 피적인 측면에서 그 수익성을 확 끌어올리는 이유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이게 결국은 언제까지 가려냐가 되게 제일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3가지 시그널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빅테크들이 사상 최대로 많이 투자하지만 아마 금년 지나게 되면 ROI를 생각할 거예요. 이제 돈 버냐 못 버냐를 갖고 나오게 되면 네. 이제 빅테크들이 투자의 증가 속도가 감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80% 50% 하다가 30% 20% 떨어지면 저 자본 지출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심리에 크게 타격 줄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CXMT나 YMTC 같은 회사들이 이게 이번에 CXMT가 IPO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돈도 왕창 땡기죠. 그렇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설을 하는 물량들이 이제 언제 나오냐. 이제 이게 변수가 되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는 크게 신경 안 쓰지만 터보컨트라든지 중국도 지금 이거 메모리를 절감하는 기술, 이제 단위당 이 기술이 이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3가지 시그널이 결국은 영향을 줄 거고.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공장 하나 짓는데 2년 반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년 반 잡으면 2024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25, 26, 27. 예. 그래서 27년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 사이에 이제 물량은 나오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 7년이 물량에 있어서는 그렇죠. 이게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곡점이 되겠다. 그러나 시장은 이제 먼저 반영하니까 이제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아마 그러게요. 요즘에서 이제 그 피크의 원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영원한 슈퍼 사이클이 없어졌다. 뭐 장기 공급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밸류에이션을 달리해야 된다. 요거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 사실 그렇게 그 최근에 뭐 증권사 리포트들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나왔던 SK증권 리포트도 그렇고 그 KB증권 그 전에 나왔던 KB증권 리포트 하여간 최근에 나온 국내외 증권사들 리포트에 그 가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갈 거라고 보는 것 중에 근거는 그러니까 AI 추론 시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에이전틱 AI의 이 확산 이거를 많이들 하거든요. 또 하나가 오늘 이번에 저 젠슨원 CEO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GPU보다 CPU, 그러니까 GPU와 CPU 간의 그게 예전에는 뭐 1대8, 1대4였다면 지금 이제 1대1로 갈 거다. 추론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항상 그림은 뭐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엔비디아가 노트북도 만든다. 예, PC. 그래서 뭐가 더 좋냐고 그러는데 핵심은 그거죠. 인터넷이 안 돼도 이게 그 안에서 AI로 처리를 해서 정보를 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풀하면은 그건 말이 돼요. 근데 지금 에이전트 다 좋은데 문제는 통신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이게 중요한데 그게 6G 정도는 돼야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도 AI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스톱하라고 하는 게 본사의 서버하고 서로 연락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1초, 2초만 지연돼도 바로 사고 나버리는 그렇죠. 거죠. 자동차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이전트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대량 수요가 나려고 하면은 이것은 통신의 이슈가 있어요. 네. 그 레이턴시가 없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의 초기이기 때문에 뭐 AI가 아직 돈 버는 회사 하나도 없지만 AI 시작의 얼리 스테이지에 이렇게 호황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테마는 다 끝났다고 사실은 봐야 되고 그렇죠. 대신 들어오는 게 지금 에이전트고 에이전트가 또 이제 조금 시들해지면 피지컬 AI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재료는 뭐 아직 줄을 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실행되냐 돈이 되냐 이제 몇만 대가 깔리냐 지금 뭐 우리 한국에서 만든 핸드폰도 이제 뭐 S사가 만든 거는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써보면은 아직은 뭐 이게 기대에 크게 못 미치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가능성은 높지만 그게 이제 이번 사이클 안에서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있냐 그건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좀 그 말씀에 좀 그 설득이 좀 되는 게 지금도 사실은 전력 문제, 그러니까 계속 병목이라는 게 하나씩 생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간의 말씀하신 네트워킹 문제, 그러니까 그 결국 어떻게 보면 통신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좀 계속 병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에이전트 AI가 우리가 인터넷 지금 쉽게 쓰듯이 이렇게 쓸 정도까지 되려면 그 엄청난 어떤 그 부하가 걸릴 텐데 그 인프라가 제대로 구동이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6G까지는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그 에이전트가 됐을 때 필요한 메모리의 숫자만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작동되려고 말씀하신 인프라가 통신하고 전력하고 네. 그리고 메모리 자체도 그게 되려고 하면 저전력이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처럼 전기 많이 먹는 이제 그 반도체 갖고서는 그건 금방 배터리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가 되려면 더 저전력이 초저전력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 지금의 기술 영역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어쨌든 참 이 꿈이라는 거는 참 앞서간 상상력이라는 건 앞서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에 이렇게 나타나는 데까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좀 진통이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이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에이전트 AI가 정말로 우리가 현재 인터넷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쓰듯이 또 집에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쓰듯이 되려면 이 통신 문제, 네트워킹 문제가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그러니까 메모리 넥스트를 생각하실 때 이 6G 관련된 그러니까 통신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좀 더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 좀 공부를 해 나가시면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 그 이슈가 될 만한 것 중에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이제 캐펙스 문제인데요. 빅테크들의 이게 계속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누가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과연 언제가 될 거냐 이 부분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고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볼 때는 캐펙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빅테크 GSP 빅4의 캐시플로, 프리 캐시플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본지출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지금 그게 굉장히 안전판은 뭐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데도 캐시플로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에서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죠. 넣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캐펙스를 지금까지 한 것에서 더 늘린다고 하면 급격하게 캐시플로우가 이제 줄어들면서 빵꾸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돈은 못 버는데 캐시플로우가 제로 근처에 수렴하거나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것은 결정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에도 충격을 주고 추가적인 설비 투자의 브레이크는 바로 프리 캐시플로우에서 봐야 된다. 근데 아직은 이제 투자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년에도 만약에 지금 뭐 9천억 그러는데
그게 1조 2천억, 1조 3천억 이렇게 지금처럼 뭐 60, 70%씩 투자 늘리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제 캐시플로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로서는 체크해봐야 될 것은 이 CSP들의 셀프 투자 어마운트가 아니고 그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분기별 프리 캐시플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본 지출 규모가 둔화되는 것도 시장에는 어쨌든 그게 둔화되는 순간에 D램의 스팟 가격이 떨어질 이제 거고. 떨어지거나 슬로우다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고. 그게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빅테크들의 이 현금 흐름이 안 좋게 돼서 그게 결국은 자본 지출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그래서 좀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국 얘기인데 CXMT하고 이제 왜 양쯔 메모리 이제 두 회사 증설 문제 이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뭐 그렇게 예상이도 합니다. 그 걔네들 자기네들 거 아마 공급하기도 바쁠 거야라는 얘기도 일각에서는 하긴 하던데. 그거는요. 근데 오해가 있는 것이 자기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최대 수출국이 그렇죠.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이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반도체 OEM까지 포함을 하면 그 60%가 중국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는 그걸 다 간다고 봐야 되고, 근데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예를 들면 반도체가 다 차지하다가 그저 10% 정도만 이제 중국계 쓰게 되면 지금 스팟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중국의 수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네. 10%가 오버서플라이가 난다고 그러면 전 세계 수급에 예를 들면 똑같은 거죠. 뭐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은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이란에서 수입을 안 하는데도 가격 상승에 이제 피해를 바로 보는 것처럼 네. 중국에서 수급이 맞아버리면 전 세계에 이게 디램 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제 한국만 두 회사만 보고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마이크론하고 특히 이제 중국의 CXMT나 YMTC는 이건 정말 트리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뭐 항상 강세장에서는 강한 놈만 보게 되지만 그럼요. 네. 사고는 강한 놈이 아니라 뒤에서 치고 노는 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수급이 어떻게 맞냐? 요걸 봐있는데 천만다행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못 쓰기 때문에 하웨이 어센드 칩을 쓰면서 이제 디램 메모리의 사용량이 3배, 4배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세이프한 것이고, 그래서 그 3배, 4배 늘어난 캐파를 CXMT나 YMTC가 생산 캐파를 맞출 수 있냐. 요건 여기 두 가지 제일 변수가 있는 중요한 것이 것 같은데. 하나는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도 있지만 지금 얘들 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40%, 50% 이러는데 이게 우리처럼 이제 90%대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2배가 된다고 봐야 돼요. 생산 캐파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일드가 그렇죠. 좋아지면서 좋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문제를 우리는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공장을 짓는 거는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수율이 안정될 때까지는 일단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있고 뭐 중국은 또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현재 공장에서의 수율 증가, 수율이 올리는 그 생산량이 2배가 되어버립니다. 2배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사실 시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점치기가 이게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사실 전망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DDR4에서 DDR5로 네. 이제 전환한 것이 한 1년이 조금 넘어요. 네. 그런데 1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생산이 안정됐다고 봐야 되고 네. 또 추가적인 1년이면 1더업이 그 다음 단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이 아마 금년도 봐야 돼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 아마 CXMT가 뭐 추정치긴 하지만 한 4에서 5% 월드마켓을 차지하는데 D램에서 아마 금년 연말, 내년 초가 되면 그게 한 7에서 8%까지 2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것은 4~5%인데 이게 7~8% 이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생산 캐파의 증설의 효과보다는 수율 일드업의 상승에. 그렇죠.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계속 뭐 투자를 엄청나게 하니까 수율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는 없겠죠, 당연히. 이 속도, 이게 상당히 좀 어쨌든 계속 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지금 워낙에 뭐 쇼티지가 심하니까요. 뭐 그러니까 어디서든 구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뭐 품질에 큰 문제만 없다면 갖다 쓰려고 할 테니까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워치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LTA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그래서- 장기공급 계약 문제 이거는 어떻게 좀 그래서 보면 우리로서는 됩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뉴스이긴 한데 네. 거기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건 그래서 LTA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변동성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PR을 뭐 다르게 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LTA라는 게 장기 공급 계약을 한다는 것이지 그게 가격하고 수량을 픽스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3년 동안 물량을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단 가격은 내고 한다. 이게 이제 LTA의 기본적인 얘기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IR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LTA를 해가지고 금액도 다 동결을 했고 수량도 다 동결을 했다. 금액도 동결했다고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거는 HBM에 관한 거예요. HBM은 워낙 지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은 특정한 품목의 특정한 기간이지 지금 뭐 구글이 한국에 와서 3년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폭등한 가격으로 3년치를 이제 단가를 고정시키고 이게 물량을 고정시키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차트 지금 제가 5번 질문에 차트 하나 메모리 스팟 컨트랙트 프라이스 트렌드 한번 나오네요. 네.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최근 애널리스트들한테 물어봤더니 선 본다고 그러는데 20년을 보면 안 보이지만 40년을 보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2025년, 26년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가격대 수준으로 이건 이제 최근 25년, 26년 중에 가장 뭐 높은 가격이고 이 가격으로 앞으로 3년 동안 계약을 할 거냐? 그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LTA에 관한 것은 이것은 이제 물량은 고정을 한다. 물량은 고정하되 그리고 가격을 가격은 지금 이제 가격으로 고정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분기별로 이제 어드저스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가 우리가 벤더론을 줄게 그러는데 그건 선수금을 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도움은 되지만 선수금 내는 거.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그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오늘 사실은 반도체 관련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오늘 소장님 오신 김에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모셔서 오늘 오신 김에 웬만한 거 좀 다 여쭤봤습니다. LTA도 이게 양을 픽스하는 거지 가격을 픽스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좀 여러분께 보시면 되고 중국은 양자하고 창시는 주시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 지출 이걸 감소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빅테크들의 이 현금 자유현금 FCF라고 보통 얘기하죠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감소해서 실제로 자본 지출하는데 차질이 빚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워치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원래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